안녕하세요. 네, 오늘 10배 성장 방정식 드디어 6강입니다. 지난 시간 그 중소기업 CEO들의 여러 가지 고민, 또 여러 가지 최악의 실수, 그다음에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던 경영의 공식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살짝 그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12가지 공식에 대한 그림은 이미 좀 보여드렸습니다. 7일차, 8일차, 9일차 공식을 좀 설명드리기로 했는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기본 모형, 비전, 또 회사를 키우는 어떤 매출추, 그 다음에 열정, 문제 해결, 그죠? 앞이 의사결정이라면 이제 뒤쪽이 뒷바퀴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이제 날개가 있죠, 이렇게. 예, 한쪽이 이제 학습과 성장축, 한쪽은 관리축. 왜 이 원리가 만들어졌는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폭제가 생기죠. 네, 기폭제는 I, 그죠? 내부 이너 서클이라고 표현하죠. 내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1, 전문가 2 그룹. 네, 예, I 조직을 키우는 방법이 있었다 말씀드렸고, 5. 외부로 회사가 진출, 확장하기 위해서는 초협력자들의 그룹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5의 그룹에 또 전문가 3그룹이 있었죠. 초협력자 그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AI, IT 기술을 이용한 그 성장축, 이게 이제 또 새롭게 제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반드시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야 확보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시행착오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어때요? 내부 어떤 기관, 엔진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죠. 그래서 가속도 1, 가속도 2, 그다음에 가속도 3, AI와 시스템이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크게 시스템은 사람,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일의 어떤 흐름이죠. 그것을 사람이 하기도 하고 시스템이 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의존하면 무너지기 쉽고, 또 시스템만 아무리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서 사람이 활용하지 않으면 서로 이러는 관계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중심으로 사람과 시스템이 세 박자가 갖춰질 때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리고요. 또 조직의 운명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 또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그래서 전문가 1, 2, 1, 2, 그다음에 전문가 3그룹, 또 그 외에 전문가 그룹들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이 빨리 성장하도록 그 경영자는 그러한 인재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경영자가 전문 분야에서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비전문가 영역, 비전문 영역에서 헤매게 되죠. 생산성이 하락이 됩니다. 또 전문 분야라고 해도 어때요? 기술의 레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공이 필요한데 또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기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느려지고 생산성이 저하가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크게 CSO, 내부 조직, C는 대표, 그죠? 중간 관리자, 세컨드 그룹, 참모라고도 표현하고요. 조직 전체, ORG, 이렇게 구성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CSO의 성장은 크게 사람, 기술, 그다음에 프로세스, 이 세 가지 바퀴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또한 이 IO 그룹, 크게 5가지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IO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기술,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직이 성장합니다. 지난 시간 6일차 또 5일차 내용들을 좀 다뤄봤고요. 오늘은 6일차 사장의 레벨이 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장도 레벨이 있다는 것을. 자, 저도 뭐 레벨을 꼭 구분하기는 좀 뭐하죠. 하지만 바둑기사도 구단이 있듯이 태권도도 구단이 있죠. 네, 그렇듯이 사장에도 1단계부터 뭐 9단계까지 뭐 나누기 나름인데 저는 오늘 3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죠? 명패는 회사, 회장, 사장이라고 쓰여있더라도 다 같은 경영자가 아니고 실력에 따라서 어때요? 이 S곡선을 계속 그리는 회사냐 아니면 하락 도태의 길로 가는 회사냐 이게 경영자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짜 경영자냐 가짜 무늬만 경영자냐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영자들이라면 늘 어떻게 경영을 잘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때요? 대표와 인재들 또 외부 인재들이 같이 결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나가죠. 뭐 생산 설비를 도입했다. 그렇죠? 또 고객의 클레임을 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고객의 만족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영업의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게 다 의사결정과 그에 따르는 문제 해결입니다. 이 두 가지 축, 이 두 가지 축이 잘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성장의 정체, 하락의 곡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10배 성장 방정식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온 이유는 12가지 경영의 모델, 그렇죠? 비행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1개의 공식, 네. 그리고 그 공식 안에서 수많은 수백 개의 의사결정, 그리고 수천 가지의 어떤 경험에 의한 문제 해결. 이것이 공식으로 업종별, 그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의사결정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그동안 세미나로, 컨퍼런스로 전국의 정말 7대 도시 돌았고요. 그다음에 해설편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고, 또 너무 어려워서 강의로 무료 강의 11강 현재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전 사장학교 또 나중에 마케팅 사관학교도 안내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간단하게 공식들을 만나오지 않으셨나요? 제가 뭐 사례 속에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V, 공식을 해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시확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뭐 매너리즘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SC 공식 설명드렸습니다. 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ME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와 학습. 어떻게 관리와 학습을 잘 관리할 것이냐. 성장하는 기업은 이 DNA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마케팅 언젠가는 잘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체력, DNA는 이 ME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어떤 매너리즘은 어때요? 비전의 명확화. 그죠? 기억나시죠? 비전이 0이냐, 소문자 V냐, 대문자 V냐. V의 제곱이냐. 그 다음에 열정, 문제 해결. 이건 이제 실행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VP 공식에 의해서 매너리즘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 활성화는 어때요? CEO, 그다음에 세컨드 그룹, 그다음에 조직 전체, CSO에 한해서 이제 조직 활성화가 프로그램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CSO에서는 조직을,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앞에 여기 7가지 공식이 이 CSO에 적용됩니다. 자, 직원들의 비전 어때요? CEO가 먼저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커지고 소문자 부위 0에서 이게 CEO의 비전이 성장하죠. 그러면 CSO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냐? CSO에서는 이 대표의 비전이 완성되면서 어때요? 2인자들, 참모들의 또 비전, 그죠? 이 성장하는 겁니다. 절대 CEO 혼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폭제 설명해드렸죠. 전문가 1, 2, 3, 그 다음에 IT, AI 기술을 활용한 조직의 성장을 설계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렸고, 자, 대표가 이제 2가지 기술을 잘 써야 된다. 하나는 의사결정, V죠. 그다음 문제 해결. 이 2가지를 써야 된다. 아까 자전거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역량, 그다음에 문제 해결, 그죠? 그다음에 고객의 만족, 매출의 성장. 이 과정에 수많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1가지 공식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12가지 모델은 이렇게 설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101가지 공식이 나오고 이 안에서 이제 뭐예요? 수없이 많은 문제 해결, 의사결정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의사결정 사례입니다. 뭐 콜센터의 고객의 어떤 부요시 클레임이 증가가 됐다. 예를 들면 판매 전에 증가했다. 판매 중에 증가한 것들, 또 판매 후에 증가한 것들을 그러면 자, 이 VOC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대로 사람을 채용 다 하나요? 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네. 자동화 챗을 AI 챗봇을 붙인다든지 뭐 채팅 툴을 붙인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기본 상담들은 소프트웨어가 자동화가 할 수 있게 하고 좀 어려운 질문들 그죠? 좀 또 매출과 직결되는 상담들은 또 자동화를 하고 있죠. 이런 의사결정들이 존재합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까 의사결정에 어떤 패키지가 존재한다. 이 패키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느 미로를 가는데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미로 속에서 헤매겠죠.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미리 규정화된 어떤 틀이 있고 그걸 훈련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경영의 천재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이 그죠?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만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걸 뭐라고죠? 하나의 집대성한 매뉴얼의 케이스들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결정 능력과 이번에는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여러분이 배울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문제 해결 전문가 과정을 뭐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실제 컨설턴트들을 훈련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훈련을 하고요. 또 중소기업 워크숍을 하게 되면 또 핵심 인재들에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을 해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사례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 고객 사례를 보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작 업무, 노출, 그다음에 배포, 확산, 또 보고 및 피드백 업무를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부터 10까지 아무것도 모르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봉착하면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 해야 될 타임이 오면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명문화. 자, 이러한 스마트 툴 도구들을 활용하니까 어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테리어를 1년에 2개 하기도 머리 아픈 회사가 갑자기 한 달에 4개 이상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었다. 내부 역량이 갖춰졌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 또한 고객을 응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어떤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람이 학습을 하고 이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이 세 가지가 회사의 극적인 성장을 끌어줍니다. 절대 사람 혼자 성장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자의 한번 레벨을 여기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크게 저는 이제 기술자 사장, 관리자 사장, 경영자 사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것들, 자, 기술자 단계에서 어때요? 나름대로 기술과 또 업계 자신감을 가지고 업계에서 잘한다, 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단계가 있죠. 대부분 중소기업은 사장님이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커지면 연구소 소장님, 계열사,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겠지만 조그마한 단계의 회사에서는 CEO가 결국은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때요? 이제 기술이 완성도가 좋아지면 점점점 판매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술을 많이 하는 대표가 고객 응대를 하기 시작해요. 고객 응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술에 더 이상 시간을 쓰기가 어렵죠. 생산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산은 반드시 판매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관리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로서 사장이 이제 승진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기술은 공부하고, 그죠? 네, 또 배우고, 또 10년, 20년의 어떤 직장 생활, 또 전공, 대학교에서 공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20년 걸렸죠.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을 또 쓰고 있는 단계가 이 관리자의 사장이죠. 왜냐? 사장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때요? 하다못해 출장을 가더라도 직원이 고객을 응대해야 되고요. 왜 사장이 다 응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다 고객을 응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좀 휴식도 가져야 되고 주말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모임이나 영업 때문에 또 골프를 친다든지 어떤 그죠? 출장을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사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네 그럴 때는 지금까지는 회사 사장이 다 해결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재를 채용해야 돼요. 인재를 키워야 되고요. 그죠? 사장의 머릿속에 있는 걸 지식을 프로세스로 그죠?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을 한다든지 도입을 한다든지 이것 또한 또 대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까지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매뉴얼로 만들고 어느 정도 매뉴얼이 되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도입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인재 키우면 떠나죠. 또 프로세스가 계속 바뀌죠. 메뉴가 바뀌고 고객이 바뀌고 고객이 원하는 어떤 상품이 바뀐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도입을 했어도 계속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트러블 이제 뭐 이렇게 문제들을 수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경영자 실제로 목표를 관리하고 그죠? 자, 아까 관리의 단계를 이제 뛰어넘은 겁니다. 관리 단계는 뭐예요? 어떤 업무, 관리 업무, 그죠? 고객 관리 업무, 회계 업무, 인사 업무, 이런 업무에서는 좀 빠져도, 회사가 이제 대표가 좀 빠져도 회사가 돌아갈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는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 자, 현재 매출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 앞으로 매출 목표, 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고객의 만족도, 현재 뭐 80점인데 90점을 맞도록 하겠다. 지금 클레임 한 달에 뭐 10건인데 뭐 5건으로 줄이겠다. 비용을 클레임 비용을 1,000만 원인데 네, 10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목표에 관한 활동들이죠. 또 어때요?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인재 채용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인재 채용하고 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네, 조기에 현장에 투입되도록 또 현장에서 역할을 하도록 육성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목표 정하는 거. 네. 또 네, 신고객, 네, 신규 고객 창출하는 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그죠? 그 다음에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가장 밀접한 업무가 이 목표, 경영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는 네,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그렇죠? 스스로 목표를 가지도록 그다음에 팀으로 일하게 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갖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네, 오히려 경영자 단계에서는 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환영하게 됩니다. 왜냐? 기술자 단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개발을 한 거죠. 10년, 20년. 또 관리자 단계에서는 그죠? 불 끄는 소방수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불 끄기 위해서 네, 직원들의 뭐 10배 이상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관리 체계가 잡히면서 네, 경영자 스스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투입하는 게 아니라 네, 핵심 인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스로 문제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록 네, 이러한 단계가 경영자 제3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기술자 사장님들 거의 제 고객이 되는 분들은 거의 90%가 기술자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쓰는 방법이 있어요. 관리자로 승진시키고, 네, 그죠? 또 경영자로 승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자로 승진시키는 방법은 팀을 짜줍니다. 3명에서 5명 팀을 짜서 대표가 거의 10%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대표에게 보고하고 대표는 그 회의한 결과를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훈련이 있습니다. 경영자를 기술자인 경영자를 하루에 1시간, 1시간이 안 되면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빼게 하고요. 또 이게 이제 훈련이 되면 일주일에 2시간 또는 반나절 또는 하루에 반나절 또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자꾸 빼게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기술자에서 관리자로, 관리자에서 경영자로 육성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써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시스템이 빨리 구축됩니다. 우울증이 걸린 경영자 사례 말씀드렸었죠. 팀을 구축해라. 그죠? 그다음에 신뢰를 쌓아라. 그리고 팀이 경영하게 해라. 그죠? 그다음에 작은 성취를 맛보게 해라. 그리고 조직 전체에 전파시켜라. 그죠? 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라. 이렇게 변화 관리에 의해서 기술자 사장을 관리자, 관리자 사장을 경영자 사장으로 키우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뭐예요, 결국? 최고 레벨의 매니저인 겁니다. 매니저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사고법,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직원 10명인 회사든 10,000명인 회사든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달라진다. 자, 여러분은 판매신이라고 하는 분들 많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판매 능력은 기술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관리자, 그다음에 경영자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직원들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자, 내부 역량 강화는 크게 CSO로 되어 있다. 그죠? CEO, 의사결정, 경영자죠. 그다음에 관리자, 세컨드 그룹이죠. 팀장, 임원, 핵심, 요직에 있는 직원들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 조직 전체의 직원들. 그래서 이 CSO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CEO는 어떤 거예요?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다음에 S그룹은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직원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뭐냐면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 그러면 의사결정의 중요도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그죠? 중요도는 위로 갈수록 커지고 중요도는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죠. 하지만 빨리 응대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래로 갈수록 빨라져야 돼요. 그죠? 왜?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 했죠? 우울증이 걸린다? 부하가 이쪽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가지 성장 기술에 의해서 경영자 레벨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아까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이 2가지 공식을 말씀드렸었죠. 간단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죠. 그리고 사람을 키운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P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성장과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또 이 시스템이 뭘 키웁니까? 새로운 직원들, 임직원들이 채용되거나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또 사람이 학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만들어요? 또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만들어요.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람과 시스템이 있고 그 중심에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 프로세스를 완성시키는 게 결국은 사람과 시스템의 교환 작용에 의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술이 뭐다? EP, 그러니까 ME라고 합니다. MEP,
M, M은 뭐냐면 매니지먼트,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E, 에듀케이션, 학습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M과 E가 왜 교대로 역할을 해야 매너리즘 없는, 정체 없는 회사가 되느냐, 체력이 강한 회사가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자, 보세요. 자, 관리는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돌을 괴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러면 또 성장하죠. 하지만 이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관리가 안 따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다시 올라갔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돌을 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직원들이 육성이 되면 어때요? 또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어때요? 다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을 거쳐서 기업의 내부 역량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역량이 성장해야 어때요? 그만큼 기업이 매출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역량이 커지는데 매출이 하락된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역량이 커야 매출도 같이 성장하는 비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M이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M은 관리, 그다음에 E는 학습. 학습은 새로운 업무, 혁신적인 업무를 개발해 나가는 거고요. 관리는 그 시스템으로 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체계를 잡는 거. 이게 학습과 관리 공식에서 나오는 ME의 공식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때요? 운영 능력이 상승하고 관리 능력이 상승하고 경영 능력이 상승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원하는 목표로 가게 된다. 계단식 성장이라고 있죠. 이게 잘 만들어지면 이렇게 S곡선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면 정체가 오고 또 하락이 이렇게 온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전, 먼 목표의 비전, 그 다음에 P, 문제 해결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가는 과정에 뭐가 반복적으로 플라이 휠이 돌아가야 된다? 뭐죠? 맞추셨습니다. M과 E입니다. 학습과 관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맥락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100명 이상의 회사, 또 10배 회사들 많이 만나봤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한 4년, 5년 넘어가니까 100배 성장한 회사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자, 매년 2배씩 성장한다고 한번 보세요. 1년에 뭐 2억이던 회사가 4억이 되고, 4억이던 회사가 8년 8억이 되고 16억, 32억, 그죠? 64억, 128억, 256억, 그죠?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다음에 6년, 7년. 자, 7년 만에요. 2억이라는 회사에서 256억이면 몇 배입니까? 그죠? 128배죠. 128배. 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대표의 강력한 비전이에요. 제가 이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칠판에 2020년 계획을 아주 계획적으로 소상하게 기록하는 걸 봤어요. 이분 기억력이 좋다가 아니에요. 2020년의 계획을 자기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시야학고 아닌가요? 뭘 할지 의사결정 못 내리고 어떻게 문제 해결할지 모르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내부 시스템을 갖춰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학습을 시켜서 내부 인재들을 육성할 것이냐.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대표님들과 경영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이러한 공식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핵심 인재들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체계를 MEP에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P는 문제 해결 능력,
현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MSC는 뭐예요? 전략입니다. 뭐죠? 네,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V, 시야 확보 능력. 이 공식이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이제 디테일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CSO는 기억하시죠? 자, CSO에는 크게 내부 조직의 성장과 사람이라고 있죠. 사람과 시스템, 체계, 같이 성장한다고 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프로세스가 있죠. 자, 그걸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1그룹, 2그룹, 3그룹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외주, 프로젝트 외주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교육, 컨설팅, 또 초유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이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에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요. 그 프로젝트를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1그룹, 2그룹, 3그룹, 이거 이제 IO 그룹이라고 했죠. 이 IO 그룹들과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죠. 자, 뭐 간단한 그림이니까 나중에 자세히 또 IO 그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기업에 아까 사업가의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의해서 네, 사장의 레벨이 달라진다 말씀드렸죠. 자, 어때요? 자, 여러분이 4분기의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두 번째, 좀 양이 늘어났죠. 네, 세 번째, 네, 많은 계획이 세워졌죠. 그런데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되고 있다. 체력이 커진 겁니다. 그죠? 자, 어때요? 첫 번째 그림보다 체력이 많이 커진 거죠. 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영자가 단순히 기술자의 단계에서 관리자로, 관리자의 단계에서 진정한 경영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키울 것인가? 네, 이것만 연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사장의 체력, 그죠?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 갖춰야겠죠. 그 다음에 내부 조직을 어떻게 하면 M이 P 구조, 그죠? 관리하고 학습 성장시키고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완전한 이 VP가 결합이 돼서 강력한 실행축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죠? 또 실행이 안 되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또 이걸 하나하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툴 자체가 관리 툴입니다. 이 툴 자체가 매니징 툴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학습이 일어나야겠죠. 또 문제 해결이 일어나야겠죠. 이게 E, 에듀케이션, P, 문제 해결. 자, 이러한 체력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 모아졌을 때 결국은 경영자의 실력이, 레벨이 1단에서 9단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6주, 아니 그러니까 6일차 사장에도 레벨이 있다. 자, 여러분 강의 듣고 나시니까 여러분의 레벨은 현재 1단입니까? 5단입니까? 9단입니까? 또 레벨이 점점점 상승,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는 연습이 부족해서 또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5단에서 1단 또 품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일차 경영자의 레벨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인사이트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